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1월 생산자 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3.93으로 한 달 전보다 0.2% 올랐습니다. 피망과 풋고추가 출하량이 줄어 100% 넘게 급등하면서 전체 생산자 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반대로 돼지고기 생산자 물가는 8.6% 감소했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도 돈육 공급량, 재고량은 비슷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감소로 하락했습니다. 전체 농림수산물 생산자 물가는 한 달 전보다 3.4% 상승했습니다. 반면 공산품 생산자 물가는 0.1%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리며 석탄 및 석유 제품이 0.5% 떨어졌고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생산자 물가도 0.2% 줄었습니다. 서비스 생산자 물가는 한 달 전보다 0.3% 상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IMF는 G20 조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중 하나로 꼽은 뒤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취약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주문하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로 한국과 호주, 독일 세 나라를 꼽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대해 재정 여력이 있지만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추가적인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이 필요한 국가의 사례로 꼽았습니다. 윤석로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이 인공지능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어제 취임 기자 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AI 범국가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받은 만큼 인공지능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위원회 활동을 계승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은 계속돼야 하고 규제 때문에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혁신의 규제가 아닌 규제의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타다는 혁신 기술이었고 혁신 기술이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21년 만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 현대차 이사회는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16일 임기가 끝나는 정 회장을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넘겨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라며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이사회에서 재경본부장인 김상현 전무를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한 재무적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 사업 목적의 모빌리티 제조 판매와 충전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200 지수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는 삼성전자에 대해 30% 상한제를 조기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지수관리위원회를 열고 상한제 조기 적용 방안을 검토했지만 조기 적용이 이뤄지면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이 많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내의 캡룰 적용은 6월 정기 변경과 병행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조기 적용은 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30%를 꾸준히 넘고 있어 정기 변경 때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시총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셀트리온의 지난해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1,285억 원, 영업이익 3,78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대비 각각 15%, 11%가량 늘어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회사는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출시 확대와 자회사인 셀트리온 제약 실적 개선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램시마 SC의 유럽 시장 론칭, 트룩시마 허주마의 미국 론칭 등에 힘입어 바이오시밀러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올해에도 유럽 시장의 안정화, 미국 시장 출시 제품 확대 등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이어 생명보험업계도 4월부터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4월 1일부터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통상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리면 보험료는 5에서 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생명도 4월부터 예정이율을 인하할 예정이며 교보생명과 농협생명도 인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생보업계가 이같이 예정이율을 내리면서 보험료 인상에 나서는 것은 저금리 장기화로 실적 악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반등하지 않는 이상 생보업계의 실적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데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에 세계 경제가 휘청이며 주요 국가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 롯데 대표를 맡은 지 5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롯데그룹 측은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업계에서는 호텔 롯데 상장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서 교육받던 신입사원이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교육장이 폐쇄되고 신입사원 280여 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회사는 이들이 이천 공장을 출입하지 않은 만큼 공장은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LB는 미국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업체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주식 600만 주를 356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주식 취득 후 지분율은 38.2%입니다. 카카오가 11인승 승합택시 벤티 운행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법원의 무죄 판결로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타다가 주도해온 대형 승합 모빌리티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합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